3월 23일 토요일 브리핑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인 게 5주 경마다 보니까 이번 주도 조금은 편성두 수가 그렇게 많은 편성두 수는 아닙니다. 12마리가 다 뛰어야 되는데 뭐 10마리씩 뛰는 경주도 있고요. 또 뭐 대상 경주가 1월 경마 있는데 단출한 편성에서 출전하게 됩니다. 최근 경마의 흐름은 헤리카신 기수와 CC1 기수가 말레이시아에서 오면서 이 두 기수가 워낙에 잘 타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수들이 조금 분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좀 위기감을 좀 느끼고 상당히 잘 타주고 있습니다. 뭐 문세영 기수, 장추열 기수 최근 두드러지게 인기마에 많이 기승하고 1등급, 2등급의 마필들을 많이 기승하면서 상승세를 타고 있는 또 조재로 기수, 이런 기수들이 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수 자체들이 중급 이상의 기수들이 좀 성장을 하고 있고, 또 중급 이하의 기수들은 그렇게 막 두드러기 좀 보여주는 모습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기 기수들 중에 복병마를 타고 있는 마필들, 이런 마필들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경마 제대로 한번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만큼 꼭 좋은 결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부터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 3세마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1400m 경주입니다. 6등급의 1400m 경주 편성인데, 안쪽에 1번마 브리도 썬더, 그 다음에 두 번째 인기마 6번마 소프트 파워, 또 세 번째 인기마 7번 어메이징 스타, 이 세 마필 브리도 썬더, 소프트 파워, 어메이징 스타, 이 세 마필이 인기마입니다. 이 세 마필이 인기마인데, 이 마필들의 점이 뭐냐, 다들 1400m 거리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1200m만 뛰어봤던 앞말이라는 거죠. 앞말이 1200m를 뛰고 1300m를 바로 뛰면은 입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인기마 1번, 6번, 7번이 모두 다 1200m 거리 경험만 있고 1400m 거리 경험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런 마필들, 앞말들이 1400m 도전에다가 깨졌던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1번마 브리드 썬더 같은 경우는 모래를 맞아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망산 운가면을 해지시켜 나오고 있고, 지난번에 중속에서 2마리 밖으로 종결했습니다. 모래를 안 맞아 봤던 마필입니다. 브리드 썬더는요. 모래를 안 맞아 봤어요. 무빙식으로 레이스 전개했어요. 근데 안쪽에 1번 게이트예요. 모래를 맞아 봤을 수밖에 없고요. 6번마 소프트 파워 같은 경우는 직전 경주 병합 조교가 없었는데 이번에 병합 조교를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직전 경주보다 상당히 말이 좋아졌고요. 7번은 어메이징 스타 역시 지난번에 소프트 파워 같이 6번하고 7번하고 같이 뛰었는데 2분의 1마신 졌던 마필입니다. 근데 7번은 어메이징 스타는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온사이드 이 정도의 스타트 가지고 선행을 갈 수 있느냐? 조금 무리할 수밖에 없어요. 이 마필도 앞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박수호가 보는 마필은 6번마 세강질주를 축으로 놓고 공략할 생각입니다. 얘를 놓고 때릴 생각입니다. 왜? 순말이고 1400m 거리 경험이 있는 마필입니다. 직전경주 11번 게이트 인기 4위로 팔리면서 무너졌던 마필입니다. 하지만 직전 경주는 병합 조교도 없었고요. 이번에 병합 조교를 하고 나오고 있고요. 조교의 강도도 올리면서 확실히 좋아져 있는 모습입니다. 국내에서 5등급 레이스 하번이라는 마필하고 병합 조교를 하는데 전혀 밀리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인기마 1번, 6번, 7번이 앞말이야. 앞말이 1200m만 뛰고 1400m를 안 뛰어봤어. 자, 그렇다면 순말이고 1400m를 뛰어봤던 9번만 세강질주가 더 낫죠. 아직 어린 3세 마필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순말인 6번만 세강질주를 놓고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앞말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앞말 경주 편성입니다. 일단 앞말 1200m 경주 편성은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앞말 같은 경우는 약간 앞선에서 싸울 수 있는 마필들, 여기 있느냐 없느냐를 일단 먼저 찾아야 되고, 앞말 중에 싸울 수 있느냐 그러면 추임말을 놓고 때려야 되는 거고, 앞말에서 선행을 원사이드에 가느냐 하면 앞말을 놓고 때려야 되는 부분입니다. 앞말의 단점은 뭐냐면 몸싸움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몸싸움을 하지 못하는 마필들이 상당히 많아요. 3번마 우아센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압도적인 인기마로 팔립니다. 제가 봐서는 이 앞말 3번마 우아센을 다들 피해서 쓰려던 상당히 모습입니다. 앞말인데 연일 지난주 금요일부터 목요일까지
6번의 스포 조교를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포 조교를 세게 나오고 있는 모습만 보더라도 야, 다리 쪽이나 뭐 체중이나 이런 걸 다 맞추고 나온다고 판단돼요. 현장에서 일단 체중을 한 번 더 체크를 해야 되겠지만 안마를 6번의 조교를 했다는 거는 체중도 다리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돼요. 그리고 이 레이스가 편성 자체가 1번마 위드 위블로하고 5번마 로열 플러스 이 두 마필이 선행형 마필이거든요. 근데 제가 봐선 3번 우하센이 중속이 훨씬 더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충분히 3번마 우하센이 선행을 갈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 마필 같은 경우는 우하센 같은 경우는 머리도 맞아봤고요. 주행검사 때 채찍을 한 대도 때려보지 않았던 마필입니다. 채찍을 한 대도 맞지도 않고 합격을 했던 마필이고 약 추진하면서 합격만 했던 마필입니다. 장추열 기수가 마필에 대한 능력을 주행검사 때 맞춰봤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3번마 우하센이 실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한 방 맞고는 5번마 로열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일단 그래도 기본적인 순발력이 가장 앞서 있는 마필이고 지금 지난번에 체중이 17kg가 빠졌다가 지난번에 체중 10kg가 불다가 등락폭이 체중의 등락폭이 상당히 많았어요. 두 번의 경주에서. 근데 이번엔 제가 봐서는 맞추고 나온다고 판단되고요. 조인근 기수가 또 따라가는 전개를 하지 않는 기수잖아요. 무조건 앞선에서 밀어서 해결하는 기수이기 때문에 5번마 로열 플러스 이 마필은 봐야 되고 배당 마필입니다. 배당 마필은 11번마 용월포탱이 되겠습니다. 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원포텐 같은 경우는 추입형의 스타일의 마필입니다. 제가 이 마필을 지난번에 인기 2로 팔렸을 때 놓고 때렸는데 마필 자체가 중속이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망사 가면을 빼고 망사 눈 가면을 신청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빠른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외곽에서 무빙을 뜰 수 있는 타이밍이에요. 그냥 쭉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주인공 기술은 중속 자체가 부족하다 보니까 못 넘어왔는 분인데 이번에는 넘어올 수 있는 판단이다. 외곽에서 뜨면 됩니다. 그리고 이 레이스 자체가 워낙에 안말들이기 때문에 조금의 몸싸움이 앞선에서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앞선에서 약간의 몸싸움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11번마 영혼포텐 이 마필을 배당으로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13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인기마로 팔리는 8번마 선샤인 퀸 괜찮습니다. 말 자체는 지난번보다 훨씬 더 조교 강도도 올렸고 마필 컨디션도 끌어올렸고 이번에 뭐 협건을 보강하고 나오고 있는데 조교의 강도를 대폭적으로 올렸습니다. 지난번에 스포 조교가 없었던 마필입니다. 스포 조교가 없었는데 이번에 스포 조교를 하고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그냥 마방에서의 자신감, 마필의 상승세, 그리고 최근 뭐 조재로 기수가 이 마필에 다 타봤고 지난번에 삼선 안쪽에서 이제 최적의 전개에서 살아남았던 마필인데 이번에는 조금 더 빨리 붙을 수 있는 세력이라 판단돼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입상했을 때 모습하고는 이번하고는 좀 확연히 좀 다른 모습이고요. 압도적인 인기마로 팔리는데 저는 일단 안쪽에 2번마 성실여고를 놓고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지난번에 이 성실여고를 놓고 제가 때렸던 마필입니다. 지난번에도 약간의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와, 조금만 선행맞으면 조교가 약한 부분이 있지만 조교 강도를 한 번만 좀 더 올렸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자신감으로 따지면 80%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90%까지 끌어올렸어요. 지난번 스포 조교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스포 조교를 조한별 기수가 요걸 하고 나오고 있더라고요. 또 이 마필 자체가 이탈 자체가 지난번에 약간 늦고 중속에서 따라 붙으면서 선행을 가지 못하고 선이 외곽 전개를 했어요. 거기까지는 다 좋았는데 4코너를 돌면서 외곽으로 빼면서 외곽에서 날라오는 마필들하고 옆에 쿵 부딪히면서 탄력을 한 줄 늦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말 같은 경우 이렇게 한번 부딪혀버리면 거의 끝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안말은 몸싸움을 하면 안 된다. 몸싸움을 하면 안 된다니 지난번에 퉁 부딪혀버렸어요. 근데 이번에 조한별 기수가 이번에 직접 적용을 하고 나오고 있는데 오랜만에 선이 외곽도 갈 수 있는 경기 편성입니다. 1번마 스위치속이 약간 빠른 부분이 있지만은 요 옆에 바로 차분한 게 붙어서 따라가면 전개를 하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조한별 기수는 무리해서 선행 가는 기수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타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거리는 1400m 경주 편성이었습니다. 이번 경주 편성은 1300m 경주로 100m를 줄였고요.
좀 더 힘한 배를 좀 더 힘을 쏟을 수 있는 구간이 좀 줄어들었다는 거죠. 충분히 일본 23초 대, 22초 대, 그러니까 거의 뭐 최근에 21초 대만 뛰면은 거의 1300m는 우승이거든요. 이 정도는 뛰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편성 자체가 없어요. 붙임막 경주 편성이에요. 그렇다면 앞선에서 움직일 수 있는 2번마 성실력을 이마필을 한번 놓고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외로 2번 경주 편성이 너무 앞말하고 순말하고 같이 뜨는데 붙임막 경주 편성이에요. 제가 봐서는 앞선에서 움직일 수 있는 2번마 성실력을 보여야 되겠고요. 배당이 터진다면 11번마 놈스터 열차가 되겠습니다. 꾸준하게 지금 휴양을 갔다 와서 꾸준하게 이제 수영조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3월달 말이 되면서 이제 수영조교가 시작했는데 이 마필 자체가 이제 골마견 때문에 계속적으로 조교 강도를 올리지 못했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영 조교사 마방에서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지금 4월달, 5월달, 6월달 이제 3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은퇴를 하려면은 3개월 동안 이제 바짝 버려야 되는 부분인데 이 논스리 열차가 마지막 추입이 되는 마필입니다. 딱히 온사이드하게 이 레이스에서 추입형의 마필 자체들이 없어요. 약간 싸우면서 올라오는 마필은 11번 놈스 열차뿐이 없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11번 놈스 열차까지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3경주는 의외로 복병마들이 상당히 유리한 경주 편성입니다. 약간 터질 수 있는 경주 편성으로 잡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국리선 6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뭐 9번마 스터닝 플래터, 2번마 백룡, 그 다음에 6번마 대물삭스, 여기 5번마 크레이트 창, 이 정도까지만 일단 볼 수 있는 경주 편성입니다. 근데 2번마 백룡 같은 경우는 제가 봐서는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은 아닙니다. 이 마필은요. 뭐 인기마로 팔리는데 고민이 많이 필요한 마필입니다. 이 마필은 지금 8번을 뛰었어. 8번 다 뛰었어. 8번 다 뛰었는데 8번 내내 다리 바꿈을 하지 못했던 마필입니다. 근데 인기 2위로 팔려요. 얘는 2번마 백룡은 제가 봐서는 걷어내도 될 것 같아요. 왜? 7번마 용비수가 무조건 선행을 갈 겁니다. 7번마 용비수는 기본적인 스타트 능력도 있지만 지난번에 이 김문정균 구수가 선행을 가서 마지막에 살짝 버티는 그림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 레이스에서 따라가는 전기를 하지 않아요. 문정균 기수는 선행을 갈 때는 의지 있게 확실히 가지는 기수입니다. 채찍에 대한 민감한 부분 때문에 꼬리 흔들 때문에 선행을 가지 못하면 이마필은 아예 바닥권에 밀려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착승권이라도 빌 수 있기 때문에 7번마 용비수는 무조건 선행을 가야 되고 거기 뭐 8번마 스마일 골드도 선행을 가야 되잖아요. 여기 뭐 2번마 백룡은 밀려버리는 부분이고 1400m 거리는 더 안 되는 거고. 자, 그렇다면 9번마 스터닝 플래터 기본적인 1400m 거리 경험은 없지만 마필 자체가 혈통적인 기대치가 상당히 높은 마필이고 지난번에 상당히 빠른 흐름 자체에서 상당히 많이 잘 뛰어줬던 마필입니다. 9번 스터닝 플래터를 일단 인정하고 들어갈게요. 이거 인정하고 기본적으로 뭐 5번마 크레이창을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마필으로 판단됩니다. 크레이창 같은 경우는 7번하고 8번하고 2번하고 7번, 8번, 2번 이런 마필들이 앞선에서 막 움직일 수 있는 세력입니다. 앞선에서 엄청나게 움직여요. 그러면 크레이치장 같은 경우는 워낙에 스타터 중속이 약한 부분 때문에 따라가는 전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문성혁 기수가 꼭 참고 있다가 3코너 중반부터 치고 올라가면서 무빙을 떼면 돼요. 그리고 한 박자 빠르게 4코너에서 미리 머리를 들이대면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5번마 클레이창도 봐야 되고요. 6번마 대물삭스도 이번에 견하는 큰고리 제거를 일단 바꾸고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마필도 모래를 맞아보고 지난번에 최적의 전개를 했는데 마지막에 끝걸음 자체가 그렇게 세지 않더라고요. 이마필도 일단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돼. 요 정도 5번, 6번, 9번 정도? 이 세 마필만 보고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2번을 빼고 나오면은 3파전 경주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이렇게만 보고 들어갈게요. 일단 그래도 9마리 경주 편성이기 때문에 차분하게 레이스하면서 추입을 할 수 있는 9번마 스터닝 플래터 이 마필을 놓고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5경주입니다. 국리선 5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안정적인 막기는 3번마 벌크 베리타스. 1200m로 거리를 줄여서 나온 것도 장점이지만
마필 자체가 최근 들어서 다리 쓰임도 상당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다리도 많이 내려갔어요. 예전에는 진짜 데뷔 전부터는 엄청나게 높아가지고 야 다리가 너무 높은 거 아니야? 했는데 데뷔 전에 바로 입상에 성공했던 마필입니다. 조인군 기수하고 이제 찰떡궁합이고 지난번에 경주 편성도 안쪽에 선행을 가다가 이제 9번하고 약간 동진불패랑 이제 경합을 하면서 힘소진이 좀 많았던 부분이죠. 그러면서 2차까지 이제 버티는 그림이었는데 이번에는 안쪽 1번, 2번이 빠른 말이 아닙니다. 3번화 벌그페리타스 같은 경우는 국내선 5등급 경주에서 스타트와 중속이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상당히 좋은 마필이에요. 그리고 이제 조인권 기수가 이제는 손에 집어넣을 때가 됐어요. 목요일날, 수요일날 직접 조교를 하고 나오는데 이 벌그베리타스 같은 경우 금요일도 조교를 했습니다. 금요일도. 그러니까 앞말 자체가 486km가 나가니까는 앞말이 486km 나간다는 거 엄청난 거예요. 그럼 조교를 해도 조금 좀 체중이 불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금요일에 다시 조교를 하고 나오고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지금은 이제 조인권 기수 손에 넣을 때가 됐죠. 요 정도 타봤으면은 4번 정도 타봤으면은 이제 손에 집어 넣어야 돼. 손에 집어 넣어가지고 힘 한번 딱 해야 되고 끌리지 않아야 되고 4코너까지 꽉 잡고 있다가 났을 때 딱 한 발 놓으면은 그냥 뿅 치고 나가는 그림까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3번을 축으로 일단은 여기는 추위평의 마필은 7번만 나올대왕이 있는데 7번만 나올대왕은 지난번 불량줄에서 후미권에 따라갔었고 제가 마필은 10번만 포르투나가 되겠습니다. 얘를 배당 마필로 가는 겁니다. 국내산 5등급 익스펙트라는 마필 토요일날 6경주 출전하는 마필입니다. 지금 후반부에 6경주 출전한 마필이라 병합 쪽이라는데 이 마필 자체가 지금 잘 뛰었습니다. 병합 쪽을 하는데 대등의 모습이 없고 이 마필의 단점은 뭐냐면 다리 바꿈을 하지 못하는 게 단점입니다. 지난번에 왼쪽 채찍을 때렸는데 다리 바꿈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9월 17일 경주, 12월 30일 경주 때 공백도 있었고 다리 바꿈을 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번에 이 마필의 포르투나가 CC1 기수가 토요일날 일요일날 조교를 하고 수요일날 조교를 하는데 의외로 다리 바꿈을 잘합니다. 오, 기수가 CC1기가 조교를 해서 이렇게 다리를 잘 바꾸나? 할 정도로 다리 바꿈을 상당히 잘했던 마필입니다. 의외로 부드럽게. 다리 바꿈을 할 때 뭐 코너를 돌면서 원심력 때문에 다리 바꿈을 하느냐, 기수가 알아서 어깨 채찍을 때리면서 다리 바꿈을 하느냐, 아니요 마필 자체가 스스로 직선을 보이면서 다리 바꿈을 하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마필은 CC1 기수가 다리 바꿈을 시켰어요. 근데 다리 바꿈을 했어. 근데 지난번에 박재희 기수가 탔을 때는 워낙에 앞선에 가다 보니까 그냥 그 다리 바꿈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초반에 밀어버리니까 말이 힘이 쏟아버리니까 그 힘을 견디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번에 CC1기가 타. 근데 여기에 3번마 벌그베리타스라는 마필 자체가 있기 때문에 선행을 가지 못해요. 무조건 따라가는 전개를 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떠내 가려다가는 지난번 꼴뿐이 안 나요. 그러면 CC1 기수도 알고 있기 때문에 3번 보내놓고 그 다음에 외곽에서 10번이 세 번째, 네 번째 정도 차분하게 따라가다가 모래를 피하면서 4코너에서 치고 나가는 걸음걸이, 여기까지 한번 구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마 포르투나 CC1 기수 한번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국내산 5등급 13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박송의 전반부 첫 번째 추천 경주,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1경주 또 5경주까지는 제가 이제 중배당을 한번 강하게 노려보겠고, 후반부 경주는 승부처인데, 제가 이제 1경주도 5경주까지는 그렇게 막 믿음이 갈 수 있는 복귀 대응이 떠있는 마필자리 없었어요. 근데 이번 6경주는 제가 복귀가 떠있는 마필을 놓고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좋아져 있는 마필입니다. 2번은 용암마랭고가 출전하는데, 이 마필 자체는 지난번에 1300m를 뛰어본 적이 없던 마필입니다. 이 마필은 단점 뭐냐, 다리 바꿈도 못하고 왼다리가 상당히 높은 마필입니다. 용암마랭고가요. 다리가 높아서 이번 1300m가 첫 도전인데 고민이 많이 되는 마필입니다. 고민이 많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용암마랭고는 고민이 상당히 많이 해야 돼요. 이 마필은 앞선에 가더라도 뭐 7번마 강한누리도 있죠. 여기 5번마 로열베스트도 있죠. 다른 말들이 있습니다. 이런 마필들하고 경합에서 이겨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용암마린고는 아예 본전 방어, 현장에서 막 또다시 뭐 체중이 불고 나온다면은 삭제까지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는 마필입니다. 두 번의 경주에서 10kg, 7kg, 17kg가 불었어요. 요거는 분명히 단점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고민이 많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놓고 때린 충막감은 확실히 좋아져 있는 마필입니다. 최근 들어서 확실한 레이스를 운영할 수 있는 기술가 타고 있고, 마필의 특징도 있고, 뭐 사정권에 붙을 수 있는 세력의 마필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3번, 5번, 여기에 뭐 7번, 2번, 뭐 이런 마필들 다 붙어요. 근데 제가 봐서는 지난번에 의지도 없었고, 지난번에 의지에서 깜짝 놀랐던 말이 한 마디 있습니다. 초반에 날라오는데 4코너 돌아서 이렇게 날라오는데 채찍을 안 때리더라고요. 채찍을 안 때리고 마지막에 몇 대 때리다가 이렇게 올라와요. 이거는 제가 봐서는 무조건 걸음걸이를 쟀다, 의지가 전혀 없었다는 판단인데 그 마필을 놓고 한번 때려볼게요. 이번에 확실히 좋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전개도 이번 경주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21초 때만 뛰면은 여기서는 1등이에요. 21초만 뛰면은요. 21초만 뛰면 1등이에요. 그럼 여기서는 무조건 한번 놓고 때려야 되겠죠. 그 마필을 놓고 중배단까지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칠경주입니다. 국리선 5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5번마 샤클 포인트, 지난번 이동화 기수가 상당히 강한 흐름 자체에서 중속에서 끌고 가면서 레이스 전기를 망쳤던 마필이고요. 인기 1위로 팔리는 마필입니다. 1400m 거리인데 뭐 그렇게 큰 능력 가치는 아니에요. 지난번에 조교 때만 보면은 엄청나게 그냥 무조건 와야 돼요. 그리고 지난번에 5번 샤클 포인트 같은 경우 현장에서 엄청나게 바람이 많이 불었던 마필입니다. 지난번에 이걸 놓고 때리는 예상가들이 엄청 많았을 거예요. 이번에도 조교가 좋아요. 근데 마필 자체가 지난번처럼 뭐 꿈틀대고 그런 마필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10번만 매직 스트롱을 놓고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의 승급경에서 1400m 경주, 1700m 경주 무리하게 앞선에 붙으려다가 깨졌던 마필입니다. 코너 4개짜리보다는 코너 2개짜리 1400m가 적정거리라고 판단되고요. 직전 경주에 55.5의 부담량이면 여기서는 해볼 만해요. 매직 댄서의 자마들이 이탈 자체는 상당히 늦는 부분입니다. 일단 이탈 자체는 평범해. 매직 댄서 자마들이. 매직 스트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탈 자체는 늦지만 중속에서 치고 나가는 걸음걸이는 괜찮아요. 최근 빅토아르 기수, 다비드 기수, 뭐 한국 경마에서 완전히 지금 뭐 중하위권 기수로 완전히 밀려져 있는 상태인데 요 마필 자체는 이번에는 많이 좋아졌다. 그리고 이 레이스에서 빠른 마필이 7번마 클라우터뿐이 없거든요. 근데 10번이 매직 스트롱이 제가 봐도 온사이드라고 중속에서 무조건 선행을 갈 수 있다고 판단돼요. 그렇다고 이 레이스에서 뭐 추입형의 마필 6번하고 뭐 7번마 이런 마필들이 뭐 다시 올라오냐? 그런 생각이 좀 들지는 않습니다. 일단 5번 샤클 포인터나 1번 온평 강자나 그렇게 뭐 센 마필이 아니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저는 10번마 매직 스트롱 요 마필을 놓고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국리선 4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8경주하고 9경주를 연타로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8경주는 의외로 인기마들이 좀 불안합니다. 이번마 급부망성이 팔리는데 뭐 선행을 가야 되는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 경주가 1400m 거리 경주 편성입니다. 선추입 자체가 자유로운 마필이긴 하지만은 이 레이스에서 선행을 갈 수 있느냐, 선행을 가기가 힘듭니다. 3번마 참 좋은 질주도 CC1 기수가 타고 있죠. 외곽의 10번마 제이모션도 이동진 기수가 타고 있죠. 5번마 엑셀런트 퀸도 서성훈 기수가 타고 있죠. 2번마 기포완성이 원사이드 선행을 가지는 못해요. 이 레이스에서. 근데 인기 1위야. 7번마 대응 클래스, 차라리 7번마 대응 클래스가 더 나아요. 2번보다는. 왜? 추입형의 스타일이 마필이고 지난번보다 말이 훨씬 더 깔끔해졌어요. 대응 클래스가 직전 경주보다 좀 더 깔끔해졌어요. 지난번에 1400m 거리도 줄어들었고요. 근데 이 마필의 단점은 뭐냐면 결정력 자체가 많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취입 타이밍을 매번 못 잡고 있어요. 취입 타임을 잘 잡아야 되는데 취입 타임을 잡지 못해요. 요게 이 마필의 단점이라고 판단되고요.
10번마 제이모션도 괜찮습니다. 이 마필도 괜찮은데 기수가 이동진이라는 게 요게 제일 걸려요. 이동진만 아니면은 뭐 진짜 막 시슈원 기수나 헤리카심, 문세영 기수, 조재로 기수 이 정도만 돼도 한번 10번마 제이모션을 놓고 때릴 생각인데 기수 자체가 이것도 이동진이고 3번마 찬조지일 때도 이제 앞말 자체가 1400m를 거리를 늘렸다는 게 이 마필도 계속적으로 걸리는 부분입니다. 1300m에서 이제 따라가는 전개에서 장추일 기수가 완전 바닥을 쳤습니다. 기복을 보였죠. 근데 지난번에 거리를 줄이고 나오니까 너무나 잘 뛰어졌어요. 근데 이번에 고민이 많이 되는 경주 편성입니다. 근데 여기에 딱 한 마리가 걸리는 마필이 있습니다. 확실히 좋아졌는데 여기서는 이 정도 편성에서는 무조건 와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의외로 좀 인기권이 좀 멀어져 있는 상태인데 상태 짱짱한 마필입니다. 굳이 여기서는 선행을 안 가도 되는 마필이에요. 따라가는 전개에서도 올 수 있는 만큼 이번 8경주 한번 복병발을 놓고 인기만 걷어내버리고 한번 제대로 한번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빠른 흐름이잖아요. 1200m의 혼합 4등급 경주 편성은 이제 미국산 마필들이 이제 들어와서 조금씩 이제 약간 단계를 밟고 가고 있다는 생각을 들으면 되겠어요. 3번마 댄싱 위즈가 이제 팔립니다. 강하게 추진하여 선행을 전개하고 채찍을 때리지 않고 약 추진을 하면서 합격했던 마필입니다. 흑전사를 이마신을 이겼던 마필인데 상태는 역시는 좋겠지만은 공백이 가장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 3번마 댄싱 위즈가 여기서 선행을 갈 수 있느냐? 선행을 가지 못합니다. 5번마 나이스 치타가 있기 때문에 나이스 치타가 지난번에 출발 자세가 좀 안 좋았어요. 약간 출발 지세 자체를 잘못 쓰고 있다면서 약간 늦으면서 아예 그냥 따라가는 전개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중속에서 치고 나가는데. 근데 이번에 문세영이가 이 마필을 따라가는 전개를 하겠습니까? 굳이 따라가는 전개를 하지 않습니다. 5번마 나이스 치타. 그러면 3번마 댄싱 위즈도 선행을 가지 못하면 고민이 많이 필요해요. 작년 11월 달에 따라가는 전개를 해가지고 지금 3착을 했는데 너무 공백이 길어요. 이런 마필들은 그냥 자기가 예전에 머리에 맞았다는 걸 까먹을 수밖에 없어요. 18주에 공백이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맞았던 거를 말들이 까먹어버려요. 이 정도의 기간이면은. 2달, 석 달 정도가 넘어가면은 예전에 내가 머리를 맞아봤었나? 갑자기 머리를 안 맞아봤기 때문에. 근데 머리를 갑자기 맞으면 또 이게 어떤 반응이 보일지 모르는 거예요. 3개월이나 시간이 지나버렸잖아요. 3개월 더 넘게 4개월. 이건 이제 고민이 많이 필요한 거죠. 그렇다면 7번과 불타는 심장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3번보다는 불타는 심장이 더 좋을 수도 있고요. 여기 안정적인 충박감을 한번 놓고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외로 약간 인기권에 좀 멀어져 있는 마필인데 그 마필이 지난번에 약간 스타트가 늦었지만은 이번에 따라 붙을 수 있는 경주 편성을 만났어요. 흐름도 좋고요. 그렇다 한번 강하게 임팩트 있게 놓고 한번 이번 9경주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주입니다. 국민사 3등급 18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8번마 위너형. 문세영 기수가 이제 어떻게 탈지가 이제 고민이 되는 마필입니다. 지금까지 강하게 임팩트가 잘 타줬죠. 근데 지난번에 뛰기 전에 국내산 4등급 경주에서 TG 윈드한테 53.5의 부담력을 짊어질 때 깨졌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8번하고 1번마 TG 윈드하고 같이 한번 왔다리 갔다리 했던 마필이에요. 둘이 한번 이겼다, 한번 졌다. 이런 부분이 있었던 마필이죠. 1번 TG 윈드는 이번에 국민상 1등급 참 좋은 출구라고는 마필하고 병합적으로 했습니다. 일요일 7경기에 출전하는 마필들. 52의 부담량인데, 지난번에 앞선에 붙으면서 무빙으로 뜨고 전개를 했던 마필입니다. 제가 봐서는 이번 경주는 추입형으로 작년 12월 23일 날 뛰었을 때처럼 그렇게 타주는 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돼요. 레이스 흐름도 그렇게 어렵진 않고요. 저는 1번마 TG인들을 놓고 한번 때려볼게요. 8번마 윤혜영이 압도적인 인기만데 말은 괜찮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선행을 가기가 스트롱 8초도 있고 3번마 킹하더도 있고 의외로 조금 빠른 마필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지난번 8번 이너영은 2번 게이트에서 너무 쉽게 견제 없이 선행을 갔습니다. 그냥 1800m에서 1700m에서 그냥 견제 없이 그냥 차분하게 레이스를 전개하면서 그 레이스 운영한 만큼 딱 그렇게 뛰었어요. 이번에는 이제 그렇게 띄워줘야 되는데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1번은 TG인드 같은 경우는 차라리 추임으로 타는 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기수 자체가 이제 조상범 기수인데 지난번 조상범 기수가 조금 초반에 약간 무리를 했어요. 앞선에 붙었던 만큼 뒤가 없어졌던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렇게 타면 안 돼요.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타라 그래도 그렇게 탈 수 없어. 왜? 안쪽 1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안쪽에 갇혀버리거든요. 그렇게 탈 수 없는 상태인 만큼 1번은 TG인드 이 마필을 놓고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비트러너도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세력이고요. 9번마 럭셔리 캡틴도 배당 마필로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11경주입니다. 1등급 18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10번만 마이티 굿이냐 11번 마이티 뉴냐 두 마필이 인기마로 팔립니다. 근데 두 마필 다 상당히 좋은 마필이고, 2번만 황금럭키는 레이팅 80점에서 이제 점핑 출전을 했고, 여기에 이제 최고로 부담력이 높은 마필은 5번만 브리가더 제너럴이 되겠고 58이고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워낙에 뭐 레이팅 100점 이하의 경주다 보니까 너무 많이 올라갔어. 브리가더 92점으로. 근데 58의 부담량은 무빙을 뜨기가 조금 어려워 보여요. 무빙을 뜨는데 힘들게 떠야 돼요. 지난번에 브리가더 제너럴도 지난번 우리한테 2마신 졌는데 그때도 무빙을 떠가지고 선두권을 장악했어요. 2코너 중반 이제 3코너 접어들면서. 근데 그때의 느낌도 그렇게 막 무리를 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딱 그 정도예요. 이제는 이제 나이가 이제 8살이다 보니까 이마필도 이제 현장에서 체중을 체크해야 되고 58이면 좀 무거워 보이고. 자, 그렇다면 11번 마이티 뉴가 가장 센 마필로 판단됩니다. 문세영 기수하고 CC원 기수가 여기서 엄청나게 견제를 많이 할 겁니다. 마이티 뉴가 조금 더 앞선에 붙으냐 11번 마이티 뉴가 좀 더 앞선에 붙으냐. 근데 두 기수가 각자 그 포지션을 계속적으로 몰고 갈 겁니다. 마이티 뉴 같은 경우는 상당히 농땡이 기질이 상당히 많은 마필이거든요. 지난번에 다비닝 기수가 추입 타임에 중속이 좀 따라 붙었더니 부담량이 57.5라 그런지 조금 무거웠어요. 근데 제 마필은 이 마필은 제가 봐서는 거리가 긴 거리가 좀 더 유리할 수 있어요. 1800m가 더 유리하다고 판단돼요. CC1 기술하면 이런 마필들 충분히 끌고 올 수 있다고 판단돼요. 저는 11번마 마이티 뉴를 축으로 놓고 한번 때려보겠고요. 배당이 터진다면 1번마 최강 게임이 되겠습니다. 이제 잠수를 타고 1등급 경기에서 이제 입상할 때가 됐죠. 2등급 경기에서 우승을 하고 빅터하르 기수, 정정희 기수가 탔잖아요. 근데 이 두 번의 경기에서 레이스 자체가 워낙에 센 레이스였고, 이번 경기 편성은 100점 이하의 경주다 보니까 조금 더 상대들이 약한 경기 편성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이번 경주 편성에서 브리가드 제너럴 빼놓고는 상대 마필들이 있습니까? 없어요. 큰 능력 마필 자체들이 없어요. 그래서 최강 게임이 여기서 안쪽에서 최적의 전개에서 한번 붙어볼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되는 경기 편성입니다. 자, 여기까지 11개 경주를 풀어드렸습니다. 박성 열심히 준비를 했고요. 꼭 좋은 결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고요. 오후에 비가 내린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그 찬바람 맞지 마시고, 바람이 약간 불더라고요. 비 피해 없으시길 바라면서 따뜻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박성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결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